자, 3.2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절에서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HTTP 서블릿 클래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서블릿을 만들 때 HTTP 서블릿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서블릿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속받은 HTTP 서블릿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절에서는 HTTP 서블릿 클래스의 상속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맨 위에 서블릿 컨피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서블릿 컨피그 인터페이스는 서블릿의 환경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가 바로 서블릿 컨피그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블릿 인터페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서블릿 인터페이스는 서블릿의 기능과 관련된 메소드가 정의된 인터페이스가 바로 서블릿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서블릿 인터페이스의 서블릿 생명주기와 관련된 메소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init 메소드,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비스 메소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디스트로이 메소드. 우선 init 메소드는 서블릿이 처음으로 로딩될 때 한 번 호출되는 메소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비스 메소드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블릿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호출되는 메소드가 바로 서비스 메소드입니다. 이 서비스 메소드는 클라이언트의 요청 방식에 따라 두 get이나 두 포스트 메소드를 호출해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디스트로이 메소드는 서블릿이 메모리로부터 제거될 때 호출되는 메소드가 바로 디스트로이 메소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리얼라이저블 인터페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서블릿 객체의 직렬화와 관련된 인터페이스가 바로 시리얼라이저블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세 가지 인터페이스를 세 가지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가 바로 제너릭 서블릿이라는 클래스입니다. 이 제너릭 서블릿 클래스는 일반적인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서블릿을 구현하기 위한 클래스가 바로 제너릭 서블릿 클래스입니다. 이 제너릭 서블릿 클래스를 HTTP 프로토콜에 맞게 구현한 클래스가 바로 HTTP 서블릿이라는 추상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웹에서의 서블릿을 만들 때 HTTP 서블릿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여러분들이 서블릿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HTTP 서블릿 클래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서블릿을 만들 때 HTTP 서블릿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었죠. 이 HTTP 서블릿 클래스는 제너릭 서블릿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진 클래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HTTP 서블릿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어떤 서블릿을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그럼 클라이언트로부터 어떤 서블릿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가장 맨 먼저 호출되는 메소드가 바로 HTTP 서블릿 클래스의 서비스 메소드입니다. 이 서비스 메소드가 호출되고 클라이언트로부터 어떤 요청 방식이 들어왔는지, 즉 get 방식의 요청이 들어왔는지 혹은 포스트 방식의 요청이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두 get 메소드가 호출돼서 수행되거나 두 포스트 메소드가 호출돼서 수행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HTTP 서블릿 클래스를 상속받은 서블릿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HTTP 서블릿 클래스가 클라이언트의 호출 방식에 따라서 두 get이나 두 포스트 메소드를 호출해서 수행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로 어떤 서블릿을 요청한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때 요청 메시지의 형식에 따라서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우선 get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URL에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포함해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카페.네이버.com이라는 사이트에 정보를 요청합니다. 이때 호출되는 서비스의 명은 베풀.카페라고 되어 있나요?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물음표 뒤에 나와 있는 것들 있죠. 물음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런 서비스를 요청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 첨부된 형태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URL에다가 내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데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데 URL 뒤에다가 물음표 뒤에다가 어떤 정보들을 포함시켜서 전달하는 방식을 바로 get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양식은 이와 같습니다. 요청 주소 뒤에
물음표 기호를 넣고 물음표 기호 뒤에다가 이제 정보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파라미터 이름 그리고 이퀄 파라미터가 가진 값, 그리고 각각의 파라미터는 이렇게 AND 기호를 사용해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게 바로 get 방식입니다. 이렇게 get 방식으로 어떤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호출되는 정보가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보안에 취약합니다. 그 다음에 URL 길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내는 정보의 크기가 제한적입니다. 이와 달리 포스트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첨부 파일 형태로 포함해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즉 URL의 모양은 그대로고 URL의 모양은 요청 주소만이 포함되어 있고 요청 주소에 HTTP 헤더가 나오고 이 아래 첨부 파일 형태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게 바로 포스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방식은 URL 주소창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노출이 없습니다. 보안의 get 방식보다는 강할 수 있죠. 그리고 보내는 정보의 크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떻게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에 존재하는 서비스를 호출하느냐에 따라서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럼 get 방식을 처리하기 위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블릿 만드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앞의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자, get 방식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두 get 메소드를 재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get 메소드를 재정의하고 두 get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서 http 서블릿 리퀘스트 그리고 http 서블릿 리스판스라는 두 개의 객체를 매개 변수로 갖는 두 get 메소드를 재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get 메소드를 재정의해 놓으면 클라이언트로부터 get 방식으로 요청이 왔을 때, 즉 URL에 어떤 요청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요청이 왔을 때 바로 두 get 메소드가 호출돼서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get 메소드에서는 클라이언트로 전달된 이런 파라미터의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이 밸류를 출력하기 위해서 get 파라미터라는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http 서블릿 리퀘스트에 get 파라미터란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 get 파라미터 메소드의 인자로는 전달된 파라미터의 이름을 갖습니다. 요 이름인 거죠. 요 이름을 인자로 해서 get 파라미터 메소드로 호출하게 되면 요 값이 반환되게 됩니다. URL로 전달된 매개 변수의 값이 반환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get 파라미터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get 방식으로 전달된 요청 메시지로부터 어떤 정보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소스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http 서블릿을 상속받은 http get 서블릿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서블릿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do get이라는 메소드를 재정의했습니다. 자,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http 서블릿 리퀘스트 객체로부터 get 파라미터 메소드를 이용해서 name이라는 매개 변수의 값을 hello name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ello name의 값을 출력하는 코드를 간단히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작성한 서블릿을 mysample의 web-inf 클래시 디렉토리 밑에 저장을 하고 컴파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get 방식의 요청을 전달하는 웹페이지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에서는 폼이라는 태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폼이라는 태그가 하는 역할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존재하는 확장 CGI 어플리케이션을 호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태그가 바로 폼이라는 태그입니다. 이 폼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서블릿을 호출하고 그 서블릿으로 해당 정보를, 어떤 매개 변수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폼 태그에는 액션과 메소드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이 액션 속성은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호출될 확장 CGI 어플리케이션을 지정해주는 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속성은 사용자가 요청 정보를 어떤 형태로 전달할 것인지, 즉 get 방식을 사용할 건지 포스트 방식을 사용할 건지를 지정하는 속성이 바로 메소드란 속성입니다. 자, 폼 태그의 작성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폼 태그 써주고요. 그 다음에 액션이란 속성에다가 호출될 서블릿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http get 서블릿이라는
두 get 메소드를 처리하는 서블릿을 만들었죠. 그래서 mySample 밑에 서블릿 밑에 http get 서블릿을 호출해라. 이 호출할 때 메시지의 전달 방식은 바로 get 방식을 사용해라 라고 이와 같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했을 경우에 이 폼에 의해서 http get 서블릿이라는 서블릿이 get 방식으로 호출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이제 폼 태그를 작성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사용자로부터 어떤 값을 입력받기 위한 텍스트 상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는 input이라는 태그를 사용합니다. 이 input이란 태그를 사용하면 어떤 텍스트 상자나 혹은 버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input이란 태그의 속성으로는 타입과 name과 value 이렇게 세 가지 속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타입은 인풋 태그를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 것인지, 즉 텍스트 상자를 만들 것인지 혹은 버튼을 만들 것인지를 지정하는 게 바로 타입 속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name 속성은 인풋 태그의 이름을 지정하는 게 바로 name 속성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name 속성에 지정된 그 값이 바로 파라미터의 이름으로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value 속성은 우리가 어떤 버튼을 만들 때 그 버튼에 써지는 값을 나타내는 게 바로 value 속성입니다. 자, 이와 같이 두 개의 인풋 태그를 사용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인풋 태그의 타입은 텍스트고 이와 같이 텍스트 값으로 지정했을 때는 일반적인 텍스트 상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name이란 속성을 사용해서 name이라고 이름을 주었죠. 즉 지금 우리가 만든 이 텍스트 상자의 이름은 바로 name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input type이라는 속성에다가 submit이라는 값을 줬습니다. 이 submit이라는 값을 주게 되면 submit 형태의, 즉 폼을 실행시키는 형태의 버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버튼의 값은 submit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요 안에는 실행이라는 값이 아니라 submit이라는 값으로 버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여기에다 우리가 정보를 어떤 ABC라는 정보를 넣고 서브밋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뭘로 호출했어요? http get 서블릿이라는 서블릿을 호출하도록 작성을 했죠. 이 서블릿을 호출하기 위해서 URL이 전달되는데 URL이 어떻게 전달되냐 하면 이 뒤에 물음표하고 name 바로 인풋 상자의 이름이죠. name equal 인풋 상자에 지정된 값 abc 이와 같은 형태로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URL에 어떤 정보가 포함돼서 전달되는 게 get 방식이라는 거죠. 자, 전체 소스 코드를 한번 보고 실행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자, 폼 태그를 사용해서 http get 서블릿을 수행하도록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전달 방식은 get 방식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상자를 하나 만들었고요. name이란 이름을 가진 텍스트 상자, 그리고 전송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HTML 코드를 작성을 하고요. 이 HTML 코드는 mysample 디렉토리에다가 이와 같이 저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장한 HTML 코드를 실행해 보면 이와 같은 실행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곳에다가 제가 abc라고 입력을 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URL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브밋 버튼 클릭 했더니 서블릿 이름 뒤에 물음표 name equal abc라는 값으로 이렇게 get 방식으로 서블릿이 호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et 파라미터라는 메소드에 의해서 name 매개 변수로 전달된 abc 값이 이와 같이 출력되는 것까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포스트 방식을 처리하는 서블릿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get 방식을 처리하는 서블릿을 작성했죠. 자,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메소드의 이름만 두 포스트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 매개 변수도 아까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된 요청 정보로부터 어떤 값을 출력하기 위한, 자, 매개 변수 값을 출력하기 위한 get 파라미터 메소드를 사용해서 클라이언트로부터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된
매개 변수의 값을 출력하도록 소스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전체 서블릿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까와 동일하죠. HTTP 서블릿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HTTP 포스트 서블릿이라는 서블릿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do post란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서블릿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name이란 이름의 파라미터를 출력하도록 이와 같이 서블릿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포스트 방식의 정보를 요청하는 웹페이지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작성한 get 방식의 정보를 요청하는 웹페이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폼 태그 동일하고요. 단지 메소드 속성의 값으로 포스트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아까는 get이라고 지정을 해줬죠. 자, 이번에는 포스트 방식의 요청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포스트라고 기술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input 태그를 사용해서 동일하게 텍스트 상자와 전송 버튼을 똑같이 만들어 줬고요. 자, 그럼 소스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 웹페이지의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자, 폼 태그를 이용해서 HTTP 포스트 서블릿이란 서블릿을 호출하고, 그리고 이때 메시지의 전달 방식은 포스트 방식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텍스트 상자와 전송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작성한 웹페이지를 mysample 디렉토리에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서블릿 파일은 웹 inf 밑에 클래시 디렉토리에다 저장을 하고 컴파일까지 마쳤습니다. 자, HTML 웹페이지를 실행해 보시면 이와 같은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똑같이 abc라고 입력을 하고 전송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해서 보실 점은 역시 URL입니다. 자, 아까 get 방식과 URL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서브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블릿이 호출됐는데 아까와 다른 점은, get 방식의 요청과 다른 점은, get 방식에서는 URL 뒤에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죠. 물음표하고 name equal abc 라고 서버로 전달하기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첨부 파일 형태로 어떤 정보가 포함돼서 전달됐기 때문에 이와 같이 URL을 통해서는 어떤 정보가 전달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URL을 사용하느냐 혹은 첨부 파일을 사용하느냐, 그리고 서블릿에 do get 메소드를 제정해서 만드느냐, do post 메소드를 제정해서 만드느냐, 이와 같은 것들을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